이번 영상은 닭띠들이 식탁에 이것이 있다면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띠 여러분들, 식탁 문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또한 식탁에 꼭 있어야 하는 것, 식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식탁에 두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던데요. 이것은 풍수가 아닌가요? 예, 풍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고요. 우리의 학문적인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식탁에 관한 문제를 다루셨나요? 예, 식탁은 우리 문화에서는 밥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밥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현재에 맞도록 수정된 식탁의 풍수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식탁은 우리의 풍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양의 문화라는 것이죠. 단지 이 식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는 밥상이라는 것과 대칭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쓰셨던 밥상을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조선시대는 역시 밥상이 있었으니까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식탁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 약봉지, 지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풍수학에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그분들의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단지 식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비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밥상 위에 뭐 올려두신 적 있나요? 밥상 위에 식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올려두시면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밥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죠. 그 대신에 부엌에 식탁을 많이 놓아두시던데요. 그렇다 보니까 부엌에 많은 공간을 이 식탁이 차지하는 것, 그것 또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풍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 전혀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 닭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닭띠들 이제부터 꼭 식탁에 있어야 하는 것과 절대 식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탁은 우리의 식구들이 식사를 늘 하는 곳이죠. 물론 간혹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지만 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 뿐이잖아요. 먼저 식탁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식구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 혹시 어르신이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바쁜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 5남매를 모두 예일대, 하버드에 진학을 시켜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낸 이민가족분 중에 부모님의 말씀에는 이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만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루에 단 한 끼만이라도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식복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이 식복은 이러한 행복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집과 행복한 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식구들만이라도 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이고요. 이 정이라는 것은 대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이제 불행한 집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서로의 힘을 주는
간단한 대화 한마디씩만 나누어 보도록 하세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식탁에서는 반드시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며 아랫사람 역시 윗사람을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첫 번째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말문이 막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간단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첫 번째가 식구들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외로워질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도 식구가 혼자서 밥을 먹는 그러한 일은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혼밥이라고 하지요.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눈으로 밥을 어미를 하면서 드시고 귀로는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들으면서 꼭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연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혼자 드시는 경우는 정이 생기지가 않고요. 정은 사랑으로 생기고요. 행복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면 이 가정에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쟁입니다. 절대 식탁에서는 언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절대 식탁에서는 어떤 야단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은 밥상머리 교육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절대 훈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세 번째, 식구들의 대화를 막는 도구들입니다. 신문,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이 되겠죠. 요즘 식당에 가면 같이 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지요.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밥상 앞은 온 식구가 유일하게 모두 앉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것이 모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가정과 서로 대화를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러한 가정. 이렇게 되니까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간의 대화가 끊기게 되고 대화의 단절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본보기를 보이고 아랫사람이 일의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윗물이 말아가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많이 하죠. 이랬듯 식탁은 닭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 정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또 이것이 닭띠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불러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을 하셔서 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